1961년 1월 31일 한 작은 생명체가 인류 역사를 바꾼다. 인류 최초로 지구 밖을 경험한 생명체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인간이 아니었다. 실험체 번호 65. 그 이름은 햄.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은 패닉 상태였다. 우주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나사를 만들었다. 인간을 보내기 전 누군가는 먼저 가야 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아이였다. 이 아이는 유난히 귀엽고 착한 꼬마 침팬지 햄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햄에겐 이름이 없었다. 그냥 실험체 65번이었다. 당시 미국 나사에선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 머큐리를 진행 중이었다. 여기엔 인간을 대신해 목숨이 위태로운 임무에 침팬지들을 투입하는 실험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명 우주 침팬지 학교가 그것이다. 그중 햄은 특별한 아이였다. 유별나게 똑똑하고 영리한 그 아이는 유독 사과를 좋아했는데 바람불이 켜지면 레버를 당기고 우주에 올라가서 수행할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그렇게 성공하면 사과를 보상받고 냈다. 연구진들에게 햄은 데이터였다. 살아있는 실험도. 드디어 1961년 1월 31일 우주선 발사가 결정되었다. 이제 진짜 최초의 침팬지 우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임무. 더욱이 햄에겐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 햄을 캡슐에 앉히고 우주선에 탑승시킬 준비를 한다. 햄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과연 알기나 할까? 그렇게 햄과의 이별이 시작되었다. 햄은 캡슐에 들어갔고 문을 잠근다. 안에서 열리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영리하고 훈련도 잘하던 햄. 성격도 온순하여 마치 가족처럼 귀여움을 한 몸에 받았지만 햄이 쇠 목줄을 메고 캡슐에 앉혀질 때 연구원들은 침묵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저 좁은 공간에 갇힌 채 햄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걸까? 햄이 타고 있는 우주선. 햄의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혔다. 이때 햄은 창밖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실험체 65번이었던 햄. 인간을 대신해 홀로 우주에 보내진 햄의 임무는 가볍지 않았다. 햄의 몸은 기계처럼 파란 불빛을 보고 손잡이를 당기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다. 우주선에서 햄은 인간이 안전하게 우주에 갈 수 있는지 대신 확인하는 살아있는 실험체로 작동해야 했다. 결국 불빛에 대한 햄의 반응 속도를 보고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햄은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살아오도록 설계는 되어 있을까? 햄은 우주선에서 지구 중력의 10배의 압력을 견뎌야 했다. 16분 39초 동안 우주를 떠돌며 무중력 상태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햄이 타고 있던 캡슐의 압력은 심각하게 낮아졌다. 지금 햄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대서양 한가운데 떨어진 캡슐을 찾아 구조대가 나섰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조심스럽게 캡슐을 열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햄이 살아있었다. 햄은 인류보다 먼저 지구 밖 우주를 다녀온 최초의 영장류로 기록되었다. 임무를 완수한 뒤 햄이 실제로 사과를 받는 모습이다. 유리 가가린은 10주 뒤 인류 최초로 성공하게 된다. 햄 이전에 수많은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희생되었다.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실험체 65번. 살아 돌아오고서야 이름이 주어졌다. 연구소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 햄.
햄은 워싱턴 DC의 한 동물원에서 17살까지 살았다. 지금 햄은 뉴멕시코 우주박물관 명예의 전당에 보관되어 있다. 인류는 이미 화성을 꿈꾸고 있다. 과연 그 꿈을 위해 또 다른 햄들을 보내야 할까? 인간은 햄의 희생 위에 우주 탐사라는 특권을 얻었다.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까? 과학을 위한 희생, 우리는 그 무게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더해주세요.